Nope. 안녕하세요. 보통 유튜버 찰스입니다. 최근 다툼을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에 경각심을 느껴 청년 한 사람으로 목소리를 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특정 입장이나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분위기 자체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니 참고해주세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먹고 살기가 힘든 데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공간으로 소통이 집중된 상황에서 뉴스나 이슈거리에 몰려드는 화력이 예전보다 과열되어 잠시 눈팅하는 것조차 투기장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대부분의 반응이 생산적인 갈등이나 논쟁이 아닌 인정거림, 욕설, 헤이트 스피치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세대, 지역, 성별, 소속 등으로 나누어 적을 만들고 단어나 문장, 지난 일 중 하나를 트집 잡아 공격합니다. 내 말이 무조건 맞고 남은 다 틀렸으며 모든 게 남 탓입니다. 내 혐오는 정당한 정의 구현이며 참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사이버불링을 스포츠나 놀이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개개인의 성향 문제보다도 정치인, 언론, 기업 등이 자정하기는커녕 이런 사회 분위기를 조장할 뿐더러 부추기기까지 한다고 느꼈습니다. 싸움을 전시하고 공론화하여 어그로를 끌고 조금 반응이 온다 싶으면 더 장작을 넣고 화력을 보탭니다. 서민들 목소리에 확성기를 대주는 척하며 마치 우리가 단댓글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보이게 연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온라인 싸움에 매달려봤자 사회의 본질적인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양극화된 세상에서 기득권층은 먹고 살기도 힘든 서민들끼리 갈라치게 하여 싸움을 붙여놓고 우리가 눈이 먼 사이에 더 큰 이득을 챙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분노해야 되는 대상은 이 잘못된 사회 구조이고 불을 집중하여 가졌으면서도 재분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기득권의 표국을 행위에 방패막으로 쓰고 버려지는 동안 누군가만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니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회에서 일을 하는 우리는 모두 다 약자입니다. 월급쟁이고 노동자일 뿐이죠. 심지어 이 끔찍한 사회구조의 톱니바퀴 아래에는 나보다 더 힘들고 차별받는 약자도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기 힘든데 나보다 더 약자가 있다니 그런 진실은 불편하고 알고 싶지 않습니다. 기득권층은 바로 그 부분을 노립니다. 자신들에게 향할 화살을 다른 대상에게 전가합니다. 실제로 버젓이 존재하는 약자나 피해자의 기록을 지우고 정보를 조작해 약자들끼리 약자 자리를 놓고 싸우게 합니다. 너만 차별받는 거야. 너만 억울한 거야. 저 사람이 내 밥그릇을 뺏는 거야 라며 부추깁니다.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자고 말하는 정책. 과연 이런 정책이 옳은 것일까요?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갈등과 혐오가 쉽게 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어. 나는 혐오가 아니라 비판을 하는 거야. 똑같이 되돌려줘야지. 배로 갚아줘야지. 까일만 아니까 까는 거야.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자신들의 행동에 이유를 찾을 테니까요. 저는 그래서 결국 그런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손해이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를 말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혐오는 나 자신을 좀먹는 일입니다. 온종일 어떤 대상을 미워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 결국 내 마음이 지옥이 되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모독하는 말들은 되돌아와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악플러들은 자신이 타인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고 믿지만 오히려 내가 그 대상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란 걸 입증하는 셈입니다. 안티팬의 행동이 팬이 하는 행동과 거의 일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타인은 본인 인생 사는데 나만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혐오는 손쉽고 자극적입니다. 말 몇 마디를 내뱉는 건 쉽습니다. 자극적인 선동과 욕설에 길들여진 사람은 성취를 위해 천천히 인내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현실의 나를 가꾸는 대신 다시 온라인 싸움판으로 뛰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둘째, 혐오를 정당화하지 마세요. 경박하고 저급한 언행으로 욕설을 하면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오르르 몰려가고 입막음을 하면서 남과 대화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작은 오점만 발견해도 10배, 20배로 되돌려주려 하고 남을 미워하고 공격할 권리를 보장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혐오 발언이 재치있고 위트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존재라고 믿는 건 슬픈 착각입니다. 우린 세상을 구할 영웅도 정의의 사도도 아닐 뿐더러 그렇다 해서 대단한 악당도 못 됩니다. 혹여 누가 틀리거나 잘못되었다 해도 먼저 싸움을 시작했다 해도 그 사람이 나보다 부족하고 한심해 보인다 해도 내가 어딘가에 혐오 발언을 내뱉은 순간 그 자체로 혐오에 가담한 것입니다. 착한 혐오, 정당한 혐오, 참교육은 없습니다. 셋째, 온라인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온라인에 과몰입한 사람들은 자신의 커뮤니티나 게시판에서 본 일부 여론이 모든 세상과 전 국민의 여론일 거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도 모르게 편협한 사고방식에 갇히게 됩니다. 매일 새로운 전쟁터를 좌표로 열고 가상의 적과 싸웁니다. 승리와 패배를 평가하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좋아요를 누른 이들이 내 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대는 사실상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은 굳이 대응하지 않은 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폰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끈 채 진짜 내 삶으로 돌아갑니다. 더구나 기득권은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 교묘하게 프레임을 짭니다. 몇 줄의 댓글, 게시판의 항의글에 귀 기울이는 척을 하지요. 서민들끼리 그 프레임 속에서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나면 이미 나쁜 정책은 결정되었고 생산적인 담론을 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온라인은 또 다른 이슈와 싸움거리를 던져놓을 뿐입니다. 넷째, 다양성을 존중하고 받아들이세요. 댓글을 보다 보면 개개인을 어떤 집단으로 분류하고 대명사로 지정하여 싸우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이는 일반화의 오류는 물론 악의적인 편견을 반영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과 메시지는 주목하지 않고 지지정당, 국적, 지역, 성별 등을 거론하며 본질을 흐립니다. 사회는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의견이 같을 수는 없으며 같지 않다 해서 억울할 것도 분노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개인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와 다른 집단의 사람을 자꾸만적으로 규정하는 행위는 본인의 삶만 피폐해지고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을지도 내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고립된 외톨이가 될 뿐이죠. 조금만 이성을 되찾고 냉정해지면 좋겠습니다.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기득권층은 함부로 선동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옆을 보지 말고 위를 보세요. 진짜 적은 그곳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